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저에겐 엄마가 둘이 있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와 저를 키워준 엄마. 바로 제 이모죠. 낳아준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제가 4살이 되던 해 엄마는 절 시설에 버리고 떠났거든요.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도매업을 하던 아빠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엄마는 혼자 절 키우셨대요.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절 시설에 맡기셨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이모가 시설로 절 찾으러 오셨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이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모는 절 키우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조카인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일까요? 철이 들 무렵부터 전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이모가 날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모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이모를 두고 내 행복만을 찾아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 같았거든요. 주변에선 결혼을 해서 이모를 모시고 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장인 장모 모시고 사는 것도 싫다고 하는 판에 이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어떤 남자가 그러자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고 결혼은 포기한 거죠. 그랬는데 정원아, 우리가 이모님 모시고 살자. 너한텐 엄마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친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할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처럼요. 그런데 1년, 2년,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됐음에도 남친은 전에 했던 약속 그대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내게 됐어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친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어요. 물론 이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도 함께요. 예비 시아버님께서는 제 상황을 끝까지 들으시군 결혼은 찬성이나 이모를 모시고 사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쉽게 승낙받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에 우린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곤 남친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돌아왔죠. 어머님께선 아버님 눈치만 보실 뿐 우리 결혼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전 무언의 승낙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모는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나이가 찼는데도 도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절 보고 내심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하셨죠. 일찌감치 남친을 조카 사이로 점찍었던 이모는 날짜부터 잡아야 한다며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시다며 저희 회사 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점심을 대접할 생각으로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시며 카페에서 보자고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먼저 와 계셨어요. 근데 전에 배웠던 것과는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꽤 순정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봤었는데 완전 반대더라고요. 화장도 그렇고 차림새도 꽤 과감한 편이시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시는 눈빛이나 표정이 완전 달랐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표정으로 시종일관 인상을 쓴 채 한숨을 쉬셨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잘 들어. 나 니들 결혼 반대야.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고쳐먹고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런 거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전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수? 그래, 실수라고 하면 실수겠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탐낸 거.
실수라면 실수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마음 접어. 그럼 나도 너한테 얼굴 붉힐 일 없으니까. 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시곤 애미애비도 없이 잘한 주제에 어디 언감생심 내 아들 넘봐? 기가 막혀서. 그 주제에 지 이모까지 끼고 살겠다고? 누가 근본 없이 잘한 애 아니랄까봐 아주 뻔뻔하게가 그지없어. 얘, 내가 너 같은 애 주려고 지금껏 금이야 오기야 내 아들 키웠는 줄 알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게 어디서? 암튼 난 경고했어. 앞으로도 내 아들 주위에서 얼짱거리면 나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어머님은 제 얘긴 듣지도 않은 채 본인이 할 말만 끝내곤 가버리셨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리곤 시간이 지나자 조금 화가 났어요. 나와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어머님이 야속하고 미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땐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퇴근 후 남친을 만나러 갔어요. 헤어지자고 말하려고요. 그런데 막상 남친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만 가지게 되었죠.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이 남자를 위해 욕심을 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버티기로. 지긋지긋한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어머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이었죠.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불러 협박을 하거나 남친과 아버님 몰래 제게 히스테리를 부리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미련한 곰처럼 묻어나게 욕받이 노릇을 했죠. 듣다 보면 내성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한테 무시당하고 막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정말 한계다 싶어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젠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이모는 제 임신 소식에 내심 걱정이 되는 모양이셨어요. 안 그래도 부모 없이 자란 처지에 혹여 함부로 몸 간수해서 애까지 뱉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남친한테 시부모님들께는 일단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남친도 그러자 했고요. 아이 때문에라도 서둘러 식을 올려야 해서 예식장을 구하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예식 당일 배가 불러있을 걸 대비해 드레스 역시 배를 가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고르다 보니 솔직히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걸로 고르게 됐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는 걸.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치르게 돼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짜증을 많이 냈죠. 하지만 남친은 제가 내뱉는 짜증을 말없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던가 늦은 밤 남친이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살짝 풀린 눈으로 자기 인생 내력을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우리 엄마 말이야. 내 친엄마 아니야. 나 유치원 때 두 분 재혼하셨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나한테 참 잘해주셨지. 아버지가 날 나무랄 때도 엄마 늘 내 편이 돼주셨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라. 차라리 내가 잘못했을 때 혼도 내고 매도 드셨다면 더 가깝게 느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난 내 자식만큼은 내가 느꼈던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뜻밖이었어요. 남친한테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께서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남친의 고백이 더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친도 저처럼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모를 향한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죠.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모를 모시고 사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이모 집 근처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남친과 저는 일단 아버님 뜻에 따르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님은 남친 몰래 절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 오늘은 또 뭘로 생트집을 잡으실까?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댁으로 향했죠. 현관에 막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보고 배운 거 없다 했더니 하는 짓도 딱 지 수준이야. 너 애 가졌다며? 솔직히 말해. 그거 우리 아들 애 맞아? 혹시 밖에서 딴 놈이랑 붙어먹다 배불러 온 거 아니고? 그런 거라면 지금 당장 이실직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너도 네 애도 가만 안 둘 거니까. 시어머니는 살기를 내뿜으며 소리쳤어요. 보아하니 남친이 실수로 말을 했던 모양이었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인생 막 살지 않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절 그렇게 매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해요. 안 그래도 임신한 탓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어머님의 막말을 들으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받아쳐 질러댔어요.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임신한 사실도 숨긴 거 아니야. 말해봐 이 지지배야. 너 그 애 누구 애야? 내 아들 자식 아니지? 그치? 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제 아이를 의심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만 만약 그의 아이라고 판명되면 어머니는 저랑 제 아이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애 하나 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뵀으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겉으론 조신한 척 다 하더니 봐라. 결국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배우는 거. 이러니 내가 추신 안 따지게 생겼니? 이래놓고도 인생 막 살지 않았다고? 내가 너 같은 애는 집에 안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근본도 없이 막 살아온 건 티가 나도 나니까. 천박한 지지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있던 그 한마디를 내뱉어버렸죠. 어머님이 재훈 씨 친어머니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도 버리고 제가 하신 거라면서요. 저요, 아이를 가져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랑 뱃속의 아이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그 자체만으로 한 몸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자식을 버리신 분이 제 부모님을 욕하고 저한테 막 살았다고 훈계하실 일은 아니죠. 어머님이 버리고 온 그 아이가 어디선가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저처럼 당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어머님 자식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당하지만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나니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과호흡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헉헉대다가 결국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물론 남친과 시아버님도 와 계시더군요. 근데 다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남친은 절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울먹이던 남친은 아이가 유산이 됐다고 말해주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냥 악몽을 꾸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해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와 제 아이를 기망하고 수없이 비수를 꼽아온 저 악마 같은 여자가 결국 내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어요. 악마 같은 그 여자를 노려보면서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소리쳤죠. 남친은 그런 절 끌어안으며 제발 진정하라고 울먹였지만 소용없었죠. 전 혼절할 때까지 한참을 울부짖었으니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잠에 빠져 지냈어요. 수면제를 먹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잠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이 든 저는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남친은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바로 제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를 낳아준 생물학적 엄마. 제가 쓰러졌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119에 신고를 하곤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챙기시려다 우연히 폰이 켜진 걸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메인 화면에 뜬 저와 이모 사진을 보게 됐죠. 그때 알았대요. 그토록 자신이 괴롭혀온 아들의 여자가 27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병실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그 망연자실한 표정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이후 엄마는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와 저와 이모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전 만나지 않았어요. 절 버린 엄마를.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제게 큰 상처를 안겨준 엄마를 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모를 통해 엄마의 근황을 듣게 됐죠. 아들과 결혼까지 하려고 한 여자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집에서 멀쩡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이혼을 하고 집에서 나오셨대요. 한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지내다가 2달 전쯤 충청도 어느 암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빌며 절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전 절 위한 기도 따윈 필요 없으니 엄마 자신의 인생이나 사시라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자식도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엄마는 자신의 욕심과 삐뚤어진 모정으로 결국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요. 27년 전 그랬던 것처럼 제 곁에는 세상에서 제일 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 엄마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인생의 유일한 엄마인 이모 말이에요. 이모, 아니 엄마, 내가 더 잘하고 살게요. 고맙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